안녕하세요. 카파터너 신드롬을 발표하게 된 선조 성인모입니다. 환자 이름은 성땡땡이며 여성이고 나이는 30대 중후반입니다. 2개월 전부터 손목과 주로 세 번째 손가락이 저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카파터너 신드롬을 진단받았습니다. 카파터너 신드롬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손목골은 긴 손바닥근의 깊은 부분에 위치합니다. 손목 한가운데의 수근관, 즉 손목 터널 중앙을 통과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이 발생됩니다. 손목골의 협착은 특별한 원인은 없으나 여성에게 2배 정도 많이 나타나며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손목의 골절이나 외상으로 인한 부종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파타너 신드롬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 반복적인 손의 사용, 손과 손목의 골절 및 탈구, 임신 등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는 신경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매우 좁게 형성되어 태어난 경우가 있고, 임신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종이 생겨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어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저림,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나타나는 통증이 있습니다.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엄지, 검지 및 중지 그리고 손바닥 부위의 통증과 감각 저하가 나타나며 밤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때때로 팔꿈치와 어깨까지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손 근육들의 쇠약과 위축이 나타납니다.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특히 엄지 쪽 근육이 약해지며 손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학적 중재는 보존적 중재를 시행하나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스테로이드를 주사합니다. 주사 후 3주간 스프린트로 고정해야 하며 밤에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리치료 중재 중 최대 보호기에는 손상 직후에 손목을 중립 위치로 하여 스프린트로 고정하고 냉치료를 함께 병행합니다. 또한 통증 정도에 따라 스테로이드성 약물 치료를 합니다. 반복되는 손목 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최대한 사용을 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중단 보호기에는 부종이 가라앉으면 상태에 따라 열치료, 전기치료를 시행합니다. 통증과 부종이 있을 경우 당김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 근막 이완술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벽에 대고 손목 관절과 팔꿈 관절의 펴을 유도하는 정중신경 미끄러짐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보호기에는 손목 과사용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은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주기적으로 손목 뻗침 운동을 시행합니다. 또한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 전체를 사용하며 반복적인 동작보다는 교대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카파터너 신드롬 진단으로는 의학적 진단과 물리치료 진단이 있습니다. 의학적 진단으로는 목 디스크 등의 다른 질환과 감별하기 위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 진단으로는 보기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손끝 집기 검사는 손가락 끝으로 잡아야 하며 저항을 주는 것이 아닌 잡는 형태, 모양을 보며 판단합니다. 엄지와 두 번째 MP 조인트 플렉션으로 종이를 짚게 하여 반응을 보는 검사로 어덕터 폴리시스의 컴펜세이션 무브먼트로 손가락 끝을 펴면서 물체를 집으면 양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핑켈스테인 테스트는 엄지를 손 안에 넣고 주먹을 쥐고 울나 데이비에이션을 실시합니다.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 텐던 위에서 통증을 느끼면 양성입니다. 리스트의 건막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롱구스와 익스텐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의 염증을 암시합니다. 어, 카파터너 신드롬으로 진단을 내리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용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팔렌스 테스트는 손등을 맞대고 리스트 플렉션을 시켜 1분 이내 통증을 유발될 시 양성입니다. 엄지와 검지 세 번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가쪽의 절반 부위에서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정중신경 압박으로 카파 터널을 인위적으로 좁혀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리버스 밸런스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검사자가 대상자에게 검사자의 손을 잡으라고 말하면서 대상자의 손목을 펌시킵니다. 검사자는 손목골에 1분간 직접 압력을 가하고 손목의 펌을 일으켜 손바닥을 완전히 붙여 손을 허리 쪽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메디안 nerve의 지배 영역인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의 가쪽 절반 부위에서 저릴 시 양성으로 카파터너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카팔 컴프레션 테스트는 대상자의 카팔 터널을 압박하여 메디안 nerve에 직접 압력을 30초 동안 가해줌으로써 증상을 유발시키는 검사입니다. 메디안 nerve 지배 영역에 이상 감각이나 통증이 나타날 시 양성입니다. 다음은 틴넷 테스트입니다. 틴넷 테스트는 정중신경을 따라
태핑을 함으로써 메디안 nerve의 지배 영역인 엄지, 검지, 중지와 약지의 가쪽 절반 부위에서 저림 혹은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나타나면 양성으로 카팔 터널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투포인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은 검사자가 몸쪽에서 먼 쪽으로 움직여 대상자가 두 자극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 관측과 비교하고 신경 분포 밀도 검사로서 사용됩니다. 세널 아트로피는 카팔 터널 신드롬을 오래 앓고 진행되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바닥, 엄지, 두덩이가 위축될 수 있고 카팔 터널 신드롬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신드롬은 양측을 모두 검사하여 근 수축까지 소요된 시간, 진폭, 속도를 보며 이상 여부 파악하고 활성 전극은 APB 그러니까 A비덕털 폴리시스 브레비스의 벨리, 기록 전극은 First Metacarpal Phalangeal Joint에 부착합니다. 자극은 프록시멀 팔트의 5cm 거리의 정중신경이 지나는 손목에 진행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저희 어세스먼트입니다. 프로블럼 리스트는 과도한 익스텐션으로 인한 통증으로 바스 2에서 3점이고 익스텐션은 LOM 50도 정도, 그리고 메디안 널브 컴프레션으로 인한 저림 증상, 그리고 약간의 레디에이팅 페인으로 바스 1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롱텀 골은 바스 1에서 2점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리스트 주위 머슬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MNT 등급을 3+에서 4+로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숄텀 골은 레디에이팅 페인의 바스 점수를 1점에서 0점을 줄이는 것이고 RM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의 플랜은 이제 프레이스 기법, 트랙션, 뻗침 운동, 근막 이완술, 열 치료, 그리고 전기 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프라이스에는 P는 프로텍션, 레스팅, 아이싱, 컴프레션, 엘리베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 트랙션 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근막 이완술은 통증 감소, 연부 조직의 재생성, 가동 범위 증가, 기능 향상,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열 같은 경우는 아데노신 3인산, 즉 ATP 생산 촉진을 해주고 콜라겐 생산 촉진, 염증 조절 및 다양한 염증 매개체 변화, 그리고 세균 성장 억제, 그리고 신경 전도 속도 변화와 재생으로 열 치료, 핫백과 같은 물리 치료를 통하여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의 순환을 유도하여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텐스는 관문 조절설에 의해 전기 자극을 통한 감각신경의 자극이 척수 수준에서 통증 전달을 조절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고빈도 저강도로 사용할 경우 관문 조절설에 근거하여 사용을 하며 100에서 150 pps를 사용하며 강도는 10에서 30mA를 사용합니다. 파형은 모든 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파수는 저주파, 즉 1에서 1000Hz 사용을 하고 강도는 감각신경의 자극을 느끼는 정도로부터 통증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의 범위에서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목적에 따라 고빈도 저강도, 저빈도 고강도, 고빈도 고강도로 나뉘는데 급성 통증의 경우 고빈도 저강도, 만성 통증의 경우 저빈도 고강도, 신속한 통증 제거를 위해 고빈도에서 고강도를 사용합니다. CTS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SSP와 텐스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리스트 부위 자체가 국소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SSP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관문 조절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SSP는 전통적인 침 치료 효과를 대신해 인체의 경혈점 및 특수한 지점에 부착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파형은 이상파를 사용하여 교류의 효과를 얻기 용이하고 단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부드럽습니다. 주파수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침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35Hz 저빈도에서 고강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빈도 저강도를 사용하여 관문 조절설에 의해 페인 컨트롤을 하였습니다. 고빈도이기 때문에 100Hz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저강도로 대상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강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전극 배치 부위는 경혈점, 압통점, 유발점, 운동점, 말초신경의 통로에 사용 가능합니다. 치료 시간은 20에서 30분 사용합니다. 장점으로는 저자극으로 느낌이 매우 부드러워 얼굴과 아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텐스와 유사하게 통증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국소적인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 프리벤티브 스트레칭에 대해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다음은 이제 홈 엑서사이즈 영상을 한번 다시 시청하겠습니다. 이제 커플 터널 신드롬 예방 방법으로는 첫 번째, 수동 작업을 수행할 때 너무 세게 잡지 않고, 두 번째, 손목을 완전히 아래로 또는 위로 굽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손목과 손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네 번째로는 장기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상 업무를 수행할 때 자주 쉬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찾은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